네, 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앞에 인터뷰에 나왔던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잠시 준비한 오디오부터 같이 듣고 가시죠. 접종률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저도 참 고무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야당의 이 야단을 만약에 접종률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면 이 야당의 야단이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야당의 야단.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조금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야당의 지적한 것이 접종률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누구 목소리예요?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네. 강기훈 의원이 그저께죠. 6월 16일 오후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지금 오디오로 뽑은 겁니다. 네. 들으셨던 것처럼 강기훈 의원은 접종률이 어제 1,400만 명 돌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야당이 정부에게 지적하고 야단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전에 대답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안타깝게도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기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마이크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라고 하는데 강기훈 의원이 네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냥 말 끊어버립니다. 복지부 장관의 답변 끊어버리고 자신의 질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자세한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장관들 같은 경우에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으면 그리고 또 말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또 야단 나니까. 야당이 야단쳐서 접종률이 올라간 거다. 예, 그 얘기를 국민의힘 덕분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국민을 향해서 야단쳤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방역 당국을 야단쳐서 접종률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네. 제 기억으로는 왜 백신 수급량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는 그 공격은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네. 접종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네. 올려라 이렇게 야단친 전 별로 기억이 없는데. 네, 별로 기억이 없으시죠. 그다음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이 백신 수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접종률이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하다라고 접종률이 왜 이렇게 낮냐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아니 근데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험하니까 맞지 마라 이런 식의 기사를 쓰다가 최근에는 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하냐 예약을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라고 쓰잖아요. 넘어가죠. 예.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뉴스는 그저께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유튜브에 사진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흰색 차량이 있습니다. 흰색 차량 앞과 뒤 그리고 옆에까지 차에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고 차량에 플라스틱도 녹아들인 게 보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누군가 염산으로 추정되는 유독성 물질을 차에 구석구석 아주 꼼꼼히 뿌려대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 이것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글쓴이 같은 경우에 글쓴이의 부인이 뇌출혈을 앓은 뒤에 장애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럽니다. 네. 근데 자기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작은 아파트인데 작은 아파트지만 여기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차를 대고 병원을 다녀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법 주차 때문에. 네. 혹은 또 병원을 급하게 가야 되는데 불법 주차가 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한 차량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여러 번 앱으로 신고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신고를 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누군가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이렇게 글쓴이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던 차 넘버가 있을 테니까 사진에 찍혔을 테니까 그걸 추적하거나 아니면 CCTV에서 염산 뿌리는 장면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예, CCTV랑 블랙박스 영상을 다 확인을 했다 그래요. 예. 근데 범인이 정말 CCTV와 다른 차의 블랙박스까지 교묘하게 피해가는 낮은 포복으로 기어갔다. 모르겠어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CCTV에 보이지도 않고 잡혀있지도 않고 다른 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봤는데 보이지가 않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좀 자세히 좀 확인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이 시골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압니까? 인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주차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한 달 전에 신고했는데 한 달째 지금 범인이 누군지 범인도 특정이 되지 않고 있고 범인이 잡히지도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 뭐 불법 주차 사진이 찍히면 벌금을 대납해주겠다. 아파트 관리비로 대납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적반하장을 넘어서 테러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염산까지 구해서 뿌렸으면 이건 뭐 작정하고 한 일이잖아요. 네, 이게 정말 상식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심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럴 네. 때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